네, 이 시간에는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대의 창업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컬과 지속 가능성 추구,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와 또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길게 찾지 않았던 제품들 있죠.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대구에서는 이제 사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주는 참외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의 그 날씨가 점점 이제 그 동남아시아와 같은 그런 스콜 현상도 있고요. 낮에는 뭐 막 30도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그 열대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쉴 새 없게 됐고요. 이제 이 북쪽으로 갈수록 사과가 또 잘 되고 뭐 물론 배추 같은 거야 이제 고냉지 배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직은 그 강원도 쪽의 그 산맥에 의해서 아직은 강원도는 보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그러한 현재 그 계절 체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어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소비 증가인데요. 온라인 소비 증가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하고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소비 증가는 우리들의 그 식생활 문화에도 많은 그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업체에서는 새벽 배송도 가능해서 오후에 저녁에 어떤 그 온라인으로 하면 주문을 하면 새벽에 집 앞에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식생활 문화에도 크나큰 변화가 있다. 아까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제 마트들이 양극화 현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대형 마트가 있고 아주 소형 마트, 편의점 같은 거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이제는 그 중간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초대형의 대형 마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이제 양쪽에서 보통 이제 부부들이 양벌이라고 하죠. 이제 외벌이가 아니라 남자만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이제 교두보가 마련되어 있는 현재 작금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오프라인 이제 우리가 그래서 O2 예전에 B2C, B2B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O2O 그래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장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향후 시대도 플랫폼 시대로 거의 이제 그 시장을 추측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어떤 소비 문화의 변화와 창업 시장의 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서비스 선호가 이제 많아지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고객들은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도요. 예전에 물론 뭐 스탠다드형이 있고 옵션이 있지만 지금은 뭐 완전한 스탠다드가 거의 모든 옵션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꾸밀 수 있게 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예전에는 커스터마이징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손잡이는 뭐 무슨 색깔로 해주고, 안장은 무슨 재질로 해주고, 뒤에 머플러는 뭐 어떤 디자인을 이런 형태로 해달라고 했을 때 보통 한 달이 걸렸어요. 21일. 근데 지금은요, 한 6시간이면 됩니다. 6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 그래. 이게 이제 4차 산업하고 그 문화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도 이제는 이제 MZ 시대도 있고요. MZ 시대들과 이제 정말 7080이라고 얘기할까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공존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맞춤형 서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MZ세대가 스탠다드화 될 수 없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스탠다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격한 차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현격한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춤형 서비스가 선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 문화의 변화의 창업 시대의 흐름도 반드시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MZ 세대의 그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코노미라고 하죠. 미코노미.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이코노미에서 미라고, 나를 위한 영어로 미를 넣어서 미코노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신조어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어를 할 때 전문화된 영어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텔렉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텔렉스가 나와서 팩스가 나오고 이제 이메일도 나와서 이런 모든 서류를 지구 저 끝에 있는 나라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어서 편지 형식을 똑같이 쳐서 NC 테이프라고 그러죠. 거기다 타공을 해서 영어로 영어로 타공을 하면 그 길자가 길면 그 나갈 때에 돈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팩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펀칭기를 펀칭한 그것을 가지고 텔렉스라고 하는 곳에다 꼽아서 하면 이게 자동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이 홈 뚫린 펀칭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텔렉스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똑같은 그러한 그 영어가 이제 타이핑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낼 때 이러했을 때의 그 텔렉스 언어가 달라요. 예를 들면 please 그러면 PLS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쓰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텔렉스 영어 시대 때는 저희는 ASAP라고 그렇게 딱 4자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 얘기죠. 텔렉스가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팩시밀리에 의해서 사라졌죠. 그 전에 이제 텔렉스를 썼을 때의 언어가 달라요. 영어가. 물론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 텔렉스 영어를 보셔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텔렉스 영어 보시면 헷갈려 합니다. 뭐 U는 I love you 할 때 U자는 그냥 알파벳으로 U로 이렇게 쓰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텔렉스 영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약간의 그 공부를 한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MZ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려면 그 언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한 가감한 투자는 이코노미,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것. 그래서 미를 넣어서 미코노미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합니다. 또 이제 마처시대라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처시대라고 이제 MZ 세대들이 부릅니다. 마처세대다, 마처세대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마처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처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어릴 때 주입이 돼서 결혼을 하면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주위에 다 그랬고요. 물론 뭐 별도로 독립해서 사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뭐 쪽방이 됐든 방이 2개가 됐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저희들 살아가는 패턴이었었습니다. 결혼해서. 그리고 부모가 되면 늘 자녀들이 이제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데, 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의 마지막 세대가 이 베이비 부모, 우리 또래의 7080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마지막 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처 세대, 첫자는요, 이제 자녀들이 전부 예전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봤을 때 10몇 살만 되면 뭐 독립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뭐 특별히 직장이 먼 곳에 있어서도 물론 독립을 하겠지만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갖기 위해서 독립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부모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경제적인 것을 도와주고 또 자녀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같이 살 수 없는 이제 그 처음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끈적한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한 그런 정이 없다라고 해요. 여튼 여러분들 마처 시대에 살고 계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있으시다면 이제 MZ 세대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MZ 세대의 생활 패턴,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수록 이제 미코노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씁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와이프를 생각하고 또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조금 소비 패턴을 좀 부모님을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미코노미를 통해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MZ세대는요, 좀 핫한 것보다는 힙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집콕 생활로 인한 변화가 있어요. 집콕이란 말은 아시죠? 우리는 방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콕이다. 방에서 콕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방콕이 아니고 집콕이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일과 쇼핑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달에 대한
어떤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예전에는 뭐 예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처럼 성황을 이루면서 어떤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되기는 정말 이젠 정말 그 집콕 생활로 인한 변화와 또는 MZ 세대들의 그 어떤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그 사람들은 유용하고 요즘 세대라고 얘기할게요. 젊은 사람이 아니고 요즘 세대는 이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쇼핑 경험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향상된 쇼핑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의 결합 소비, 아까 말씀드렸죠. 온오프라인, O2O, 오프라인 to 온라인. 그래서 이제 그 피지털이라고 얘기하면 피지털 리테일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 새로운 하이브리드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은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라든가 기술 발전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간편성의 지향, 간단함과 편리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죠. 뭐 굳이 여러 가지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본인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핫한 것보단 힙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소비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환경의식의 강화가 또 있습니다. 환경의식의 강화. 환경의식의 강화는 어떤 것들이냐면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및 그린 운동의 활성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문제도 많이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같이 협력을 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린 운동의 활성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식이라든지,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햇섭이라고 하는 그 정말 환경적인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라고는 햇섭 인증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그린 운동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죠? ESG 인증 기업으로 이제 전부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러한 그 환경과 사회와 어떤 조직에 대한 이런 패턴들이 이제는 회사에서 인증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환경의식과 그린 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국내 민간 소비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회사를 평가를 할 때 어떤 ESG 인증을 받았느냐, 인증을 받은 학교냐, 이런 식으로 외적인 그 회사를 판단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외식 문화 정착, 아까 말씀드렸던 집콕이나 그 다음에 MZ 세대들의 어떤 귀차니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도 이제는 시켜서 먹는 세대입니다. 커피도 집까지 시켜서 어떤 가격에 대한 높고 낮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 또 생활적인 트렌드, 나만의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이 다 돼 있다. 그다음에 핵가족화가 됐고요. 마이카 시대로 새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이 되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아들, 딸이 아니라 딸이나 또는 아들 이렇게 혼자만 있는 그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문화, 외식 문화가 정착이 됐고요. 마이카로 시대로 새로운 이제는 뭐 퇴근할 때 바로 이제 그 가게 앞에 들려서 물건을 사서 또는 출발하기 전에 먼저 그 예약을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새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 여가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가증대로 인해서 소비자 문화가 또 창업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로 레저 산업이 급신작을 했죠.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우리의 그 골프가 이제 막 20대, 30대까지 막 물밀듯이 밀려와서 많은 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그 골프 문화가 조금은 보합세로 좀 시들어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 다시 새로운 어떤 그 레저 산업의 신작으로 인해서 골프 문화, 골프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이게 편입이 되고 분리가 되고 또 선택이 된다. 레저 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제 산림욕 같은 거, 자연 탐구 여행,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요트 등 자연과 밀접한 스포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농작물도 이제 본인들이 해서 먹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의 패션화, 비교적 브랜드 영향력이 약한 농산물까지 브랜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천에 무슨 쌀, 뭐 어디에 무슨 뭐 이렇게 채소, 배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브랜드 영향력이 약한 농산물까지도 이제 브랜드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소비 문화의 변화가 왔으면 그럼 창업 시장은 어떤 트렌드로 바뀌었는지 우리나라와 일본, 기타, 미국 등 한 이 정도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창업 시장의 트렌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스마트와 컴팩트로 불리는 SC예요. 여기에 컴팩트, 그러니까 이 단어, 사전적인 단어 뜻을 보더라도요, 스마트하다는 거죠. 간단하다. 아주 아주 컴팩트하다. 또는 간단하면서도 장치가 단순한 이러한 그 SC 아이템이 인기를 이제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기술이 도입이 확대되면서 여러분들 그 매장에 들어가면 키오스크가 있죠. 요즘에는 뭐 앉아서도 테이블 위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즉석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그런 키오스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자체에서 또 오더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그 음식을 주문할 때 직접적으로 주문할 수 있고, 그게 끝나면 서빙 로봇이 이제 그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로봇가 나오긴 하는데요. 뭐 아직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간단한 것만 이제 델리버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직접 로봇이 와서 주문을 받고 바로 주문 받은 것을 주방으로 연결해주는, 바로 즉석에서, 그래서 뭐 굳이 뭐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로봇이 자기의 그 인공지능까지 장착이 된다면 자기의 소신 있는 발언까지 손님들에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기술 도입 확대로 인해서 정부의 스마트 상점 이제 기술 보급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자본을 앞세운 브랜드하고 소규모 실속 창업이 공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빈부 창업이 현상이 나타난다. 대기업의 마트와 아주 작은 정말 구멍가게 같은 작은 그 가게와 같이 양극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국내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요 앞에 거 겹친 거 빼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